민주당 그 진보 진영에선 특히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은 이 두 날을 사법 쿠데타의 날로 규정을 하십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법부 손 대야 된다. 사법개혁 해야 된다. 직위원, 조의대, 법비들이다. 보시는데 이 두 날 사법 쿠데타의 날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법개혁 한다고 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직위원 판사의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저는 유일하게 방송에서 직위원 판사가 어찌 보면 옳은 결정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와, 예. 욕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날이 아니라 때로 계산을 해서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뭐 내란 수계를 풀어줬다라는 비판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뜯어보면은 그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법원에다가 이 기록을 주고 다시 돌려받는 그 시간을 날로 계산한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건데 우리가 사법 원칙이 있죠. 분리하면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맞죠. 예. 맞잖아요. 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밤 11시에 법원에다가 수사기관을 제출했다가 하루 걸러서 그 다다음 날 새벽 1시에 돌려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시간으로 따지면 26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날로 따지면 3일. 72시간 3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피고인에게 무엇이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재판에서 그걸 가늠해 봤기 때문에 직위원 판사도 아마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까지는 그냥 관행대로 역대 어떤 판례나 사례가 없었었는데 처음 재판을 통해 가지고 가늠을 해보니까 이거 분리하면 피고인의 이익대로라는 원칙에 반할 수 있겠는데 이 관행이 예. 라고 했을 때 고독한 결정을 좀 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야. 그렇기 때문에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뭐 굳이 뭐 저희 진영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유리한 판결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볼 건 따져보자는 취지죠. 그리고 직위원 판사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예. 막 계엄 내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 취소시켜주고 싶었겠습니까? 그 후폭풍을 예상 안 할 수는 없죠. 또. 아니, 당연하죠. 정치적 고려를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처음으로 재판주의 원칙, 재판에서 가늠을 해보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될 수 있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걸 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 그 굵직한 국민의힘에서 좀 이런 논리로 맞섰으면 좋겠다. 그냥 직위원 판사가 뭐 내란에 동조한 판사다 이렇게 정치적 수사로 바를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논리로 좀 이야기를 하면 또 논리에 반박하는 또 다른 반박 내용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같은 경우에는 조의대 제가 그 사진을 공개했었던 당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 사진. 그리고 그 자른 게 접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조작이다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누가 그 사진을 처음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어깨가 걸려 있어요. 누가 봐도 확대한 사진임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됐다고 뭔가 초유의 사태 정치 개입이다. 전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불리한 판결은 대선 개입이고 유리한 판결은 정당한 판결이냐. 그때 당시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나오기 직전에 막 이 전원합의체 회부가 빨리 이뤄지고 이 판결이 선고된다고 예정이 됐었을 때 그때 민주당의 기류는 어땠습니까? 축제 분위기였었어요. 그렇죠. 파티였었어요. 100% 무죄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른바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에서는 야 우리 존경하는 조의대 대법원장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추앙해주고 축켜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진짜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할 거면 무죄는 예정이 되지만 이거 로그 기록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선고가 나기 전에. 그렇죠. 선고가 나기 전에 이거는 로그 기록 봐야 됩니다. 너무 빠릅니다. 이례적입니다. 라는 지적을 했다면 지금 정치개입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 그러다가 유죄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거는 정치개입이가 사법 쿠데타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 전 그래서 3월 8일도 그렇고 5월 1일도 그렇고 저 각자 저 나름의 이유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 이유로 사법 쿠데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때 설득이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누가 봐도 국민의 100이면 99명 정도는 정말로 부당한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 쿠데타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구속 날짜에 대한 그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5월 1일 대법원의 판결도 뭐 선거법 원칙도 633도 있고 그렇죠. 여러모로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스탠스들 선고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선고 나오고 나서야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 쿠데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짚어봤을 때 우리가 쿠데타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대법원 심리는 38일이라서 이례적인 건데 1심에서 무려 2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633 원칙을 어겨도 한참 어긴 거죠.
대법원은 이례적인 거고 2년 6개월이나 걸린 1심은 이례적이지 않은 거냐. 내로남불 말라.